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발전소 킨스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6번에 걸쳐서 옷 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정리해보셨나요? 네, 아직이라면 영상 꼭 챙겨보시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옷장 정리 수납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문을 열면 기분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아니면 답답한가요? 네, 수강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버리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 때마다 기분 좋은 옷장 정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는 방법이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뭘까요? 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운 내용 하나라도 따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면요, 옷장 정리 수납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옷장을 정리할 때, 서랍장을 정리할 때 정리 순서와 또 버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옷장과 서랍장 정리 및 활용 방법, 그리고 리빙박스 수납과 니트를 어떻게 수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세제를 활용한 얼룩 제거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수납 용품인데요, 애써 정리한 모습을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납 용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무조건 수납 용품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재활용품을 비롯해서 적절한 수납 용품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빙박스가 있죠. 다 아시죠? 그리고 옷은 걸어서 수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계절이 지난 옷은 보관용으로 이렇게 리빙박스에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속옷 정리함인데요. 부직포죠. 네, 편리하긴 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지퍼를 열면 접어서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옷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세척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브래지어 몰드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브래지어 수납함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옷걸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옷걸이 3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옷걸이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 보면 옷걸이는 그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옷걸이 중에서 아이들 옷걸이가 아니더라도 성인 옷걸이 중에서 옷걸이가 좀 큰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옷걸이는 조금 큰 옷걸이가 좋고요. 자, 이 목 부분, 그는 목 부분만 회전이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능도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 3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겨울용 큰 외투를 수납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이 나무 옷걸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논슬립 바지걸이가 있죠. 양복 바지를 제외한 제 바지, 외출용 바지는 여기 옷걸이에 걸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걸기도 편리하고요. 집게 바지걸이보다 공간을 배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좋고, 이 논슬립 바지걸이 같은 경우에는 꼭 바지가 아니더라도 실크 스카프라든지 이런 스카프 종류가 많으면 여기에 크게 접어서 걸어서 수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리빙직 사각 4호 바구니, 2호 바구니가 있는데요. 이 4호 바구니는 다른 말로 서랍장 전용 바구니라고도 합니다. 서랍장에 넣어서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자,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바구니는 우리가 흔히 속옷 바구니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 주방 아니면 옷장 또 거실장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옷장 수납용품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옷을 수납하는 방법에는 이런 바구니가 있고요, 이런 부직포 속옷 수납함이 있는데 저는 이 부직포보다는 바구니를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직포는 옷장에서만 가능하고 세척할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바구니는 옷장에 쓰다가 필요 없으면 주방으로 와도 되고 거실로 와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직포보다는 바구니를 추천합니다. 이 버리는 기준인데요. 버리는 기준은 이거다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한 건 없고요.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1, 2년 내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버리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옷이 많다 보면, 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면 이게 안 입은 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또 구입한 지 몇 년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이 구입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옷을 구입하게 되면 안에 택이죠. 택에 구입 연월을 적어두면 조금 더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요, 자, 버리려고 결정한 옷은 입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고 입지 않은 옷을 일단 빼는 게 좋은데, 입지 않은 옷을 버리려고 이렇게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옷장을 정리하고 시간이 남다 보면 분명히 또 그 옷을 입어보게 됩니다. 옷을 입었는데 유행에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옷이 단지 조금 작아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살을 조금 빼서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옷을 다시 옷장 안에 넣게 됩니다. 네, 다시 옷장이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입지 않은 옷은 입어보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설레지 않는 옷은 버린다. 자, 이 말은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한 말인데요. 설레지 않는 옷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비싼 옷이 없어서 설레이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싼 옷이라 설레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옷을 줄이다 보니까 비싼 옷이라 설레이는 게 아니라 옷의 양이 적으면, 또 옷이 딱 입을 옷만 있으면 그 옷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기준은 언제나 현재에 둔다. 입고 바로 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죠.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크거나 적으면 못 입고 나가겠죠. 그리고 유행에 현저하게 뒤처지면 못 입고 나가겠죠. 기준은 언제나 현재에 두고, 다시 말해 작거나 큰 옷, 유행이 지난 옷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버리는 걸 더 힘들어 하시는데, 버리는 게 힘들다면 남길 옷을 찾는다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근데 마음이 조금 더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전 사진인데요. 여기는 안방에 아내분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인데 여기 보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아이 옷도 와 있고요. 다른 곳에 와 있어야 될 물건들이 여기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종류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여기는 서재방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자, 책상이 있고 아이 용품이 있고 남편분 옷이 또 여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자, 여기는 보면 침대 위인데 침대는 우리 잠자는 공간이죠. 그런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거를 다시 내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반의 일부인데요.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죠. 그리고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세탁소 비닐 커버인데요. 세탁소 비닐 커버는 벗기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배우기 전에는, 자, 계절이 지난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지금 입지 않고 또 먼지가 앉기 때문에 그대로 옷장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세탁소에서 옷이 오면 화학제품 냄새, 석유 냄새가 있죠.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넣게 되면 자, 옷감에 배이게 되겠죠. 자, 옷감 손상이 있게 되고요. 또 그리고 비닐 커버를 씌워두게 되면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 이런 데 마찬가지고요. 옷장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습기가 차여서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세탁소 비닐 커버를 제거를 하고 좀 통풍이 잘 된 베란다에 걸어서 좀 냄새를 제거하고 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공간에, 이 공간을 정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고 또 아이 옷은 아이 방으로 가고, 이렇게 제 역할을 찾아주고 배출을 충분히 하는 과정, 이 비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공간이 되냐 하면, 자, 이렇게 공간이 다 비었죠. 비우고 속옷은 또 속옷 공간으로 가고요. 아이 옷은 아이 방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나왔고요. 자, 여기에 남편 옷이 이렇게 서재방에 행거에 나와 있죠. 자, 그전에는 이 남편 행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아서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드레스룸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었고요. 자, 꺼내기 쉽고, 네, 활용하기 쉽겠죠. 그리고 밑에는 지금 자주 입는 것, 여기는 보관용,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고요. 위에 이렇게 바구니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관용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뭐 보관용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한복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앨범도 만약에 갈 공간이 없다라면 이쪽에 이렇게 보관을 해도 좋습니다. 좋고요. 같은 공간에는 바구니를 쓴다면 같은 바구니를 사용하면 좋지만 여기는 고깃집에 있는 바구니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공간답게 공간의 역할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옷, 물건은 비움, 자, 버리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은 편리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리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용하지 않는 옷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장 정리 수납 순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 짓죠. 마찬가지로 옷장을 정리할 때도 자, 서랍에 뭘 넣고 문짝에 뭘 넣고 또 행거에 뭐 어떤 옷을 걸지 어디에 뭘 수납할지를 정하는 레이아웃, 즉 설계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설계도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전부 다 꺼내야 되는데요. 자, 꺼내면서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계절별로 구분하고요. 사용자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내 블라우스가 몇 개인지 바지가 몇 개인지 재고 파악이 됩니다. 재고 파악이 되다 보면 버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버릴 옷과 입는 옷, 보관용 옷으로 분류하면 좋은데요. 자, 버릴 옷은 입어보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입는 옷 중에서도 자주 입는 것과 그렇지 않은 옷을 분류를 하는데 자주 입는 옷은 꺼내기 쉬운 핑거존에 수납하는 게 좋고요. 자, 보관용 옷은 철지는 옷이겠죠. 철지는 옷은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별도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주 입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리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다 됐다면 수납을 하면 좋겠죠. 방법에는 행거에 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서랍에 개어서 수납하는 방법, 그 다음 자주 입는 옷은 역시 말했듯이 핑거존에 수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애써 정리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량을 규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옷장 안에 옷이 꽉 채웠을 때 10벌을 걸 수 있다고 했을 때, 자, 꽉 차 있으면 어떤 옷을 한 개 꺼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을 꺼내야 되겠죠. 자, 손이 2번, 3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활랑하게 여유있게 걸어둔다면 한 손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터치 수납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꽉 채우지 말고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조금 여유있게 둔다. 자, 많아도 한 80% 정도까지만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교체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 내가 지금 옷장 안에 옷을 한 8벌 정도 걸어서 원터치로 꺼낼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자, 하나를 사고 싶어요. 그죠? 사고 싶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되, 하나를 사오면 여기 8벌 중에 자주 입지 않은 옷을 한 벌은 꺼내는 게 좋다. 하나 샀을 때 하나가 안 되면 적어도 2개 사면 1개 정도는 반드시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거나 이렇게 외출했다 들어오거나 하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 바로바로 걸고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장을 정리하기 전에 설계도부터 그리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요. 자, 여기 3쪽짜리 10자 반짜리 장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단 서랍장 있고, 자, 여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침구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제 입는 옷이 들어있고 저의 보관용 옷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랍에는 속옷이 들어있고, 자, 여기는 가방이 들어있고요. 이쪽 부분에 보면 선반이 있는데 선반에 반지꼬리가 들어있고 다리미, 약품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 서랍을 넣어서 베개 커버, 쿠션 커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단 서랍장은 저희 첫째가 지금 고2인데 어릴 때 옷이랑 이런 것들 넣었던 서랍장인데요. 지금은 여기에 생필품이나 뭐 계절용 소품 이런 것들을 수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드레스룸인데요. 자, 화장대가 있고 여기는
남편 옷 수납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고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불장이고요. 여기는 제가 현재 입는 옷, 여기는 보관용 옷인데요. 이게 사진을 찍은 게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옷 두 개가 바뀌었고요. 자, 이쪽에는 입는 옷 중에서도 외투가 있고요. 바지가, 논슬립 바지걸이 보셨죠? 바지가 들어있고, 자, 여기는, 네, 평상복이랑 저 안에 자켓이나 이너로 입는 옷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위에 선반에는 보관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이렇게 바구니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앞쪽에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는 원래 여기 철망 바구니 두 개가 들어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선반이 들어있어요. 선반을 제거하고 옷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개어서 수납하는 것보다 걸어놓으면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선반을 제거하고 옷을 걸어서 수납을 했고요. 자, 여기도 철망 바구니가 두 개 들어있었지만 이 철망 바구니의 특성상 반듯하지도 않고 뭔가를 수납했을 때 밑으로 빠지고 또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필요한 한 개만 두고 나머지 하나는 빼고 여기다가 스페이스 빌더라고 플라스틱 서랍장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관용 옷인데 제가 옷걸이를 좀 겨울 외투는 조금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 큰 옷걸이를 활용을 했고요. 자, 여기는 속옷이 들어있고요. 양말 종류가 들어있고 여기는 보관용 소품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 공간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바지걸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 바지걸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저는 뭘 넣냐 하면 가방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 어릴 때 책을 수납하던 공간 박스인데 공간 박스를 넣고 여기 안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청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청가방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 역시 이 스페이스 빌드라는 이 플라스틱 서랍장에는 작은 가방이나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큰 가방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자, 여기에 일자 행거를 걸고 자, 이 바지걸이를 이용해서 바지를 걸면 굉장히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침구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 베개 커버는 베개가 아니고 안에 인견 이불이라든지 무릎 담요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베개 커버를 활용해서 수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는 남편 공간 중에 일부인데요. 자, 남편 이 공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입는 양복과 여기는 와이셔츠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행거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는 또 보관용 양복이 있고 아래쪽에는 평상복을 거는 공간이 있고요. 자, 한쪽에 또 긴 공간에는 바지를 걸어준 공간이 있고요. 자, 와이셔츠 밑에 공간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또 이런 서랍장을 넣어서 보관용 소품을 이렇게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장 안에 불편한 공간이 있다라면 제거를 하고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내 맘대로 옷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한 옷장을 위해서는 옷걸이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옷걸이를 구입할 거라면 같은 걸 구입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자, 여기 지금 A와 B가 나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옷걸이끼리 모은 거고요. 여기는 섞여 있죠. 어느 게 더 깔끔한가요? 당연히 A가 깔끔하죠. 네, 그래서 기존 옷걸이 활용한다면 같은 것끼리 모아주면 좋고요. 자, 이 모은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꺼내 입었다면 꺼내 입고 그 공간에 옷걸이를 그대로 갖다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입고 나서 갖다 걸면 되겠죠. 네,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강생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옷을 종류별로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 색상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거는 옷 같은 경우 행거에 자,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라면 종류별로 끼리끼리 하는 게 좋겠죠. 블라우스끼리, 티셔츠끼리, 자켓끼리. 그 다음에 끼리끼리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상을 맞춥니다.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면 자, 종류 상관없이 색상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색상을 맞추고 나서 이렇게 길이를 맞춥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옷이 많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옷이 많은데 단순히 색상만 맞춰 놓는다면 그는 이렇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옷이 예를 들면 한 칸 정도 내 옷이 어느 정도 다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열었을 때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라면 약간 색상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번을 추천합니다. 종류별로 끼리끼리 구분해서 거기 안에서 또 색상을 맞추고 길이를 맞추면 좋습니다. 되는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랍장이 이렇게 있으면 바구니를 넣든 쇼핑백을 넣든 아니면은 북스탠드를 넣든 칸막이를 넣든 구획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구획을 반드시 나눠서 활용을 하고요. 자, 서랍을 열었을 때 앞쪽에 밝은 색이 오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 이렇게 배치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서랍장인데요. 자, 여기는 서랍장에 옷을 개어서 수납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저희 예전에 한 4, 5년 전 서랍장 모습입니다. 자, 여기 뭐냐 하면 지금도 쓰고 있는 옷장인데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는 화이트 월넛 유행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지겨워서 이제 패널 무늬목을 이렇게 시트지를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레이 톤을 다시 시트지 작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고요. 여기 서랍은 지금 다 비웠습니다. 비웠고 이 공간이 남편 여름용 티셔츠, 반소미 티셔츠거든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희 남편은 평상시에 양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팔 티셔츠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설득한 끝에 비우거나 나눔을 했고요. 또 아름다운 가게 기증도 많이 했습니다. 기증을 하고 지금은 이 공간이 비었습니다. 비었고요. 중간에 이 공간에는 자, 이게 이 공간입니다. 제 보관용 바지가 평상복 바지가 들어있고요. 여기 바구니에는 보관용 수건, 여유분 수건이 들어있고 바닥에는 방습, 방충에 좋은 신문지를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세로 수납이 되어 있죠. 세로 수납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로 수납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여기 이 공간에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이게 다 들어갈까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세로 수납을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양을 수납할 수가 있고 또 한눈에 다 들어와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디냐 하면 여기 맞은편에 4단 서랍장이 있습니다. 자, 4단 서랍장 맨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자, 중간에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넣어서 두 공간 나눴습니다. 나눠서 남편 잠옷이 있고요. 제 잠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공간에는 남편 실내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북스탠드가 들어있죠. 우리가 옷이 이렇게 새로 수납을 하다 보면 옷이 꽉 차 있으면 사실은 이게 쓰러지지가 않는데 뭐 세탁을 덜 했거나 옷 양이 적을 때는 채워주면 쓰러지겠죠. 열고 닫을 때. 그럴 때 요긴한 게 이 북스탠드를 하나 뒤에 끼워주면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바구니를 써도 되겠지만 굳이 어른 옷은 바구니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양말이나 속옷도 이왕이면 자, 이렇게 세로 수납을 하되 색깔을 맞춰주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장 안에도 고정관념을 깨고 서랍장을 넣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공간은 제거를 하고 우리가 좀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 서랍장이 좋은 이유는 또 이렇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는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요. 자녀옷인데요. 그러니까 어른 옷은 굳이 바구니를 쓸 필요가 없지만 아이들 옷 같은 경우에 특히 자잘한 옷이나 속옷, 아이들 옷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이 바구니가 조금 이제 수납용품 할 때 제가 서랍장 전용 바구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바구니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낮고요. 한쪽은 높습니다. 그러면 높고 낮은 쪽을 이렇게 겹쳐서 놓게 되면 일반적인 서랍장, 3단, 4단, 5단 서랍장에 3개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딱 맞게 들어가고요. 뒤쪽에 조금 남는데 그 공간에는 제습제라든지 보관용품을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보면 여기도 자, 니트가 들어있고 라운드 티가 들어있고 또 뭐 카라테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끼리끼리 수납하는 게 좋고요. 여기 보면 앞서 우리가 부직포 수납함 보셨죠? 이 부직포 수납함을 넣어서 이렇게 속옷과 양말과 뭐 러닝 이런 거를 종류별로 끼리끼리 수납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부직포 수납함보다 바구니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옷장, 서랍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구니보다 조금 더 낮은 이런 부직포 수납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부직포 수납함이나 바구니를 활용해도 좋지만 또 이런 쇼핑백을 접어서 넣어서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 접기로 해서 수납하면 좋습니다. 이런 옷 깨는 방법은
제 또 다른 영상에 다 종류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빙박스 수납입니다. 리빙박스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예전에는 리빙박스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옷을 수납하는 거는 자, 남편 옷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패딩 수납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옷을 접어서 수납하는 거는 네, 세워 수납하라 말씀드렸는데 리빙박스에 보관할 때는 자, 그렇게 작게 접어서 세워 수납하는 게 아니라 크게 접어서 쌓기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기 수납할 때 사이사이에 방충에 좋은 신문지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납할 때 리빙박스 통상 보면 앞쪽에는 비닐창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천이 되어 있죠. 근데 또 투명창 앞에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보관용은 이걸 열 필요가 없죠. 근데 리빙박스 앞에 투명창으로 이렇게 안이 옷이 다 보이기 때문에 투명창을 앞으로 오게 두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납하냐면 이 투명창을 안쪽으로 가게 수납하고요. 보이는 쪽을 선 부분이 오게 이렇게 막힌 부분이 오게 하고 대신에 라벨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면 투명창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니트 보관인데요. 니트를 보관하는 방법은 접어서 스라바에 넣거나 말아서 수납하거나 아니면 옷걸이에 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겨울용 두툼한 니트 같은 경우는 접어서 수납하게 되면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이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 수납하면 또 이런 어깨 부분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방법을 하면 좋은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팔 두 개를 이렇게 합칩니다. 합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옷걸이를 자, 옷걸이 손잡이 부분을 겨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둡니다. 두고 자, 팔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또 몸통 부분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옷 사이즈가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 부분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령 넣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기 심하게 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어넣지 말고 그냥 걸쳐두기만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뒷모습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우리가 일반 옷걸이 옷을 이렇게 걸어 수납할 때보다 굉장히 짧죠. 짧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수납하면 3벌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공간 활용이 굉장히 용이하죠. 자, 이때 아래로 수납할 때 요 링이죠. 링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케이블 타이를 활용해서 해도 되고요. 문구용 링을 활용해도 되고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링을 활용해도 되고요. 이건 음료수 캔 딱입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패딩인데요. 패딩 어떻게 보관하세요? 네, 패딩 같은 경우에는 다 걸어서 수납합니다. 입지 않는 여름철에도 걸어 수납하는데 그렇게 수납하면 우리 패딩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단기간 입지 않고 걸어두게 되면 안에 충전재가 밑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패딩을 걸어두게 되면 자리 차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패딩 때문에 우리가 정작 걸어둬야 될 지금 입을 옷을 다 접어서 수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않는 패딩은 계절이 지나면 반으로 접어서 어떻게 수납하냐면 여기 리빙 박스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또 압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압축을 하게 되면 주름이 많이 생기고 형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불이든 뭐든 압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고, 자, 패딩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크게 접어서 패딩을 이렇게 펴놓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 부분에 신문을 하나 이렇게 넣고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반을 딱 접어서 리빙박스에 크게 맞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다시 신문 하나씩 넣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리빙박스 하나에 수납해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 자, 패딩을 똑같은 방법으로 자, 몸통 두고 넣어서 반 접어서 여기에 큰 쇼핑백 있죠. 큰 쇼핑백에 넣어서 끈을 묶어서 이 부분을 장의 메뉴본 선반이 있죠. 선반에 끈이 안쪽으로 가게 눕혀서 수납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 바닥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면 상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하면 바닥에는 라벨링을 하는 거죠. 패딩이라고. 아니면 우리 세탁망, 사각 세탁망을 사서 거기 안에 넣어서 우리 세탁망이 좋은 이유는 통풍이 되죠. 아무래도 그냥 넣는 것보다 세탁망에 넣으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세탁망에 넣어서 옷장 선반이나 서랍장에 이렇게 수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걸어서 수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패딩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걸어놓고 입어야 될 지금 옷이죠. 걸어놓고 입어야 될 옷을 전부 다 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네, 패딩은 잡아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친환경 세제 3종인데요. 제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는 3종입니다.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인데요. 색깔은 다 똑같죠. 흰색이고요. 구연산은 보면 설탕 조각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는 밀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여기는 알갱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미니 쌀통인데요. 미니 쌀통 3개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5kg씩 주문해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오면 이 부분을 잘라서 그냥 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여기 보면 일반적인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구연산 같은 경우는 식초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방기구 살균 소독에 이용하고요. 아기옷 세탁 시, 욕실 냄새 제거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분무기에 물하고 섞어서 희석해서 우리 냉장고 청소할 때나 주방 청소할 때, 가스레인 청소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토피가 있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유연제 대신에 또 이 구연산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이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베이킹소다는 많이 쓰시죠. 뭐 과일 씻을 때나 또 냄새 제거할 때,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다 쓰고 계실 테고요. 이 두 가지는 많이 아시는데 자, 과탄산소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얼룩 제거에 탁월합니다. 시중에 파는 물론 얼룩 제거제도 있지만 가격대도 또 비싸고 쉽게 제거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전에 제가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 요런 티셔츠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헹굼을 해서 입히는데 자, 헹굼을 탈수를 했는데 여기에 부분의 색깔이 다 빠져서 여기 몸통에 완전히 다 이렇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대야에다가 과탄산소다를 충분히 풉니다. 푸는데 이 과탄산소다는 네, 뜨거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미지근한 물에다가 과탄산소다를 충분히 풀고 이렇게 풀어서 담궈놨습니다. 담궈놓고 3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깜짝같이 깨끗하게 빠져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락스에 넣게 되면 물이 다 빠지죠. 그런데 이 과탄산소다는 자, 색깔이 있는 부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고요. 흰 옷은 더욱 희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애기들 어릴 때 보면 베네 쪼고리 있죠. 베네 쪼고리 물려 입히기도 하는데 모유수를 하다 보면 베네 쪼고리가 또 누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얼룩이 많다라면 이 과탄소다를 조금 넣고 삶으면 정말 깨끗하게 살균 소독도 되면서 얼룩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 행주나 걸레 삶을 때, 욕실 바닥 청소할 때, 자, 저는 세탁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얼룩 부분이 좀 작다라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조금 개서 칫솔로 살살살 문질러서 조금 방치해놨다 그걸 그대로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하시면 되고요. 얼룩 부분이 좀 많다라면 저처럼 이렇게 대야에 푹 담궈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나면 이걸 그대로 빼서 세탁기에 그냥 돌리면 됩니다. 저는 이 물도 그냥 그대로 그냥 붓거든요. 부어서 사용하는데 네,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게 얼룩이 제거가 됩니다. 네, 과탄산소다는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태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조금 비싼 옷이라면 조금 테스트를 거쳐서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옷장 정리 수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애써 정리한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도와주는 네, 적절한 수납용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재활용품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옷장 정리 순서는 어느 공간에 무엇을 넣을지를 정하는 레이아웃을 잡고 전부 꺼내는데 자, 꺼내면서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면 버릴 옷을 골라내고 입는 옷은 자주 입는 옷과 가끔 입는 옷을 구분하고요. 자주 입는 옷은 꺼내기 쉬운 큰 버전에 수납하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옷장에서 불필요한 공간, 즉 선반이나 바지걸이나 뭐 철망 바구니 이런 게 있다면 제거를 하고 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옷은 전부 걸어서 수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공간이 부족하면 접어 수납해야 하는데요. 이때 한눈에 들어오고 보다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는 세워서 수납하는 세로 수납을 하면 좋습니다.
자, 5번째, 리빙박스에 수납할 때는 세로 수납을 하지 않고 크게 접어서 쌓기 수납을 하는데 이때 방석 방충에 좋은 신문지를 사이사이에 끼워서 수납하면 좋습니다. 자, 6번째, 니트는 접거나 걸거나 또 말아서 수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피가 큰 니트는 접어서 수납할 경우엔 자리 차지가 많고 또 걸어서 수납하면 어깨가 늘어날 염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절반을 접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행거에 수납하면 좋습니다. 한 벌을 걸 공간에 3벌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7번째,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세제가 있는데요. 특히 과탄산소다는 얼룩 제거에 탁월하다. 자, 얼룩 부위가 많다라면 미지근한 물에 과탄산소다를 풀어서 한두 시간 이렇게 푹 담가놨다가 그대로 꺼내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도 되고요. 부위가 작다라면 역시 이제 뜨거운 물에 데워서 칫솔로 살살 문질러서 조금 방치해뒀다가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면 깨끗하게 얼룩이 제거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옷이라면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옷장 정리 수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건원 옷, 개non 옷, 아니면 니트, 내 옷, 남편 옷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정리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